이 영상에서는 경향신문에 게재했던 칼럼을 소개해드렸죠. 이번에는 이 책에 들어있는 글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테레즈나 누네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93년 브라질의 항구도시 헤시페를 방문합니다. 브라질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헤시페는 브라질의 베네치아 이렇게 불리웁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죠. 하지만 정치적 혼란과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농촌에서 사람들이 마구 몰려와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주민들 상당수가 어쩔 수 없이 도심 한복판에서 행상이나 구두수선, 심지어 구걸까지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마저 거리에서 땅콩이나 팝콘, 구운 옥수수, 과일 등을 팔면서 부모를 도왔습니다. 브라질계 영국인이었던 교육학자 누네스는 소음과 사람으로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헤시페의 도심 한복판에서 이 아이들과 마주치게 되었죠. 그때 코코넛을 팔던 12살가량의 한 아이가 그녀의 눈에 띄었습니다. 누네스는 아이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코코넛 한 개에 얼마지? 땀과 먼지로 얼룩진 얼굴에 미소를 띤 이 아이가 35원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브라질 화폐 단위는 크루제이로 헤알이라는 아주 이상한 이름이었는데, 이 영상에서는 이걸 아주 전부 무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원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다시 누네스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녀가 아이에게 10개를 사고 싶은데 모두 얼마지?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3개가 105, 그리고 또 3개를 더하니까 210,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4개를 더해야죠. 그러니까 315, 그래서 모두 350원이요. 풀이 방법이 참 이상하죠. 35에 0을 붙여 그냥 350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이 아이는 6년 동안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참 이상한 방법으로 35 곱하기 10이라는 곱셈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죠? 우리 함께 추측해 볼까요? 아이가 평소에 가장 많이 팔았던 코코넛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2개 아니면 3개였을 겁니다. 그래서 2개는 70원, 3개는 105원. 이 사실을 아이는 이미 자동화 기계처럼 암기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는 이걸 토대로 10개 값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전체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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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렇게 세 묶음으로 가르기를 하고, 이어서 각 묶음의 가격을 차례로 더한 겁니다. 즉 105 더하기 105는 210, 210에 105를 더해서 315, 마지막으로 315에 35를 더해서 350원 이렇게 말이죠. 이를 본 누네스는 아이에게 다른 새로운 문제를 제시합니다. 코코넛 4개를 사려고 하는데 얼마지? 이렇게 물어봤죠. 아이가 답하기를 105에 30을 더하니까 135, 그리고 5를 더해서 140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코코넛 4개를 3개와 1개의 묶음으로 가르기를 하고 나서 이미 알고 있는 3개 값 105에 나머지 1개 값 35를 더하는데, 이 덧셈도 1의 자리부터 더하는 학교 수학의 풀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10의 자리인 30을 먼저 더해서 135를 얻고 나서 그 다음에 1의 자리인 5를 더해서 140원 이렇게 답했으니까요. 아이의 계산 방식은 전통적인 학교 수학의 풀이와는 달라도 한참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는 코코넛 10개와 4개의 값을 정확하게 구했습니다. 이 아이의 깜찍한 계산 능력에 감탄한 누네스. 그래서 그녀는 코코넛을 더 구입하려는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이에게 이와 유사한 형식의 산수 문제를
여러 개 제시했죠. 그 결과를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했더니 98점이라는 꽤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오답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를 학교에서 보는 시험 문제처럼 제시하고 연필로 계산해서 답을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이의 점수는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형편없었어요. 코코넛 가격을 묻는 소위 응용 문제는 74점, 단순 계산 문제는 37점. 너무 낮은 점수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코코넛 가격을 계산할 때와 똑같은 곱셈 문제인 35 곱하기 4의 답을 달랑 200이라고 하였거든요. 이 오답 어떻게 얻었는지 물어보았죠. 아이는 암산으로 계산했다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5와 4를 곱하면 20이고 그래서 2를 3과 더하면 5, 5를 다시 4와 곱하면 20, 그러니까 200이에요. 아니 길거리에서는 코코넛 가격을 정확하게 계산했는데 필산으로는 엉뚱한 오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걸 학교에서 배우는 풀이 과정과 비교해 보세요. 처음에 이래저래 숫자끼리 곱한 5 곱하기 4 이꼬르 20, 이건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30 곱하기 4를 곱해서 120을 구하지 않고 20과 30을 먼저 더했거든요. 왜 이런 오류를 범했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이는 학교에서 곱셈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시키는 대로 절차만 따르는 훈련, 이것만 반복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이 아이가 그 절차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답을 내놓은 겁니다. 그 결과 길거리 행상에서는 계산 천재였던 이 아이, 교실에서는 수학 부진하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보였던 전혀 다른 반응에 대해서 누네스는 각각 스트리트 매스, 스쿨 매스, 즉 길거리 수학, 직역하면요, 이건 사실 생활 수학이죠. 학교 수학,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브라질의 헤스피 거리에서 과일 행상을 하는 아이에 대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누네스의 관찰 보고에서 우리는 무엇을 과연 알 수 있었을까요? 스트리트 매스, 즉 생활 수학이 학교 수학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생활 수학과 학교 수학 사이에는 그렇게 밀접한 관련성도 없다는 사실,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생활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 별로 설득력이 없죠. 아니, 그보다는요, 학교 수학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학교 수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탐색은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굿데이.